좀 이 화장실 잘못해서 후회하는 인테리어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종 욕조야. 조종욕조 관련된 그 큰 사건도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일 유가야. 근데 이 유가가 뭐냐면은 그 타일 유가는 절대 쓰면 안 돼. 내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줄눈이야. 근데 이제 그 줄눈을 일반 줄눈을 넣지 말라는 얘기야. 일반 줄눈을 넣으면 무조건 후회를 해. 탄성 줄눈을 넣어야 되는 거지. 네 번째는 뭐냐면은 형. 아니 근데 도대체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야?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인테리어를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갑자기. 인연이 있었던 분들 때문에 이제 도저히 인테리어를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하고 이제 상담하고 뭐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아니 근데 뭐 중간에 또 설날도 껴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그때도 일을 했어. 아 진짜? 와. 너무 바빴어. 근데 형 진짜 우리가 그 영상을 안 올린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더라고. 그치. 근데 내가 오늘 주제를 생각해보다가 내가 형 최근에 우리 집 화장실 실리콘을 내가 직접 한번 싸보자.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실리콘을 쌓았거든. 아주 잘 됐어. 아 그래? 내 실력에 나 진짜 처음 했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아니 근데 타일에 조금 묻긴 묻더라고. 헤나인가? 헤라로 싹 문질러가지고 긁어내는 거지. 생각대로 좀 잘 안 되지 않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더라고. 어려웠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거 직접 하면 안 되거나 이거 하고 나서 또 다른 식으로 후회하거나 차라리 그 시공하시는 분 불러서 할 걸 내가 했다가 이것도 또 철거해야 되니까 그 철거 비용 또 들 거고 좀 이 화장실 잘못해서 후회하는 인테리어가 있을까 오늘 형한테 물어보고 싶거든. 약간 셀프 인테리어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찍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했을 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면 후회하는 화장실 인테리어? 한 세네 가지 정도 말해볼게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종 욕조야. 조종욕조 우리 저번 편에 찍었던. 그렇지. 논란에 또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지. 이중배수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도 많았고 조종욕조를 사용하시고 뜨거운 물이 빨리 식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뜨거운 물을 주변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예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 겨울철에 예열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야 무슨 형 디젤 차야?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생적으로도 나중에는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형이 인테리어 하다가 조종욕조 관련된 그 큰 사건도 있었잖아. 그쵸. 인테리어를 나한테 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튼간에 나한테 조언을 이제 얻으시려고 오신 분도 계셨어. 조종욕조 쪽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이게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살이 찢어지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꼬매고 뭐 이러는데 시공의 어떤 하자의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여쭤보시려고 이제 연락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타일과 타일을 맞게 해서 이렇게 45도로 친 다음에 그 졸리컷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45도 이제 쳐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거든. 형 졸리컷은 이제 알아.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의 모서리가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졸리컷을 해도 날카로운 건 어쩔 수 없다. 가장 후회할 때가 뭐냐면 정강이를 거기에 부딪혔을 때야. 진짜 너무 아프겠다. 그치.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일 유가야. 근데 이 유가가 뭐냐면은 배수구거든? 얘기하자면 욕실의 배수구야. 우리 형 저번에 그 싱크볼 편에서 했던 게 유가인가? 그렇지. 물이 이제 냄새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리가 있어가지고 해리 유가를 만드는 형태로 된다. 그래서 물이 담가져 있어서 배수구에 있는 공기가 못 올라오게 한다. 뭐 이런 그런 유가를 해리 유가라고 하는데 이 유가 위에 보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를 보면은 그릴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로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이물질이 그 배수구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그릴 같은 게 있거든. 그 부분에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위에 타일까지 얹어버려. 타일을 붙이는 거야. 그 육가에다가. 근데 이제 보면은 배수구와 배수구 사이에 거기에만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려. 유가마다 배수구에 토출되는 양이 다 달라. 그거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타일 유가는 도무스 그 타일 유가는 절대 쓰면 안 돼. 내 경험상으로는. 그 도무스 분이 되게 싫어하시겠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배수 토출이 안 되는 제품이니까 일단 그걸 쓰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토출량을 일단 봐야 된다는 거야. 토출량? 그러니까 배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꼭 인테리어 하실 때 인테리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있으신 분들한테 소장님한테 이게 토출이 잘 되는 제품이냐고 항상 물어봐야 돼. 오히려 일반 유가가 배수가 더 잘 될 수도 있거든. 그게 배수 잘 안 되면 진짜 짜증나거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토출이 안 되는 유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형, 그러니까 도무스 타일 유가 말하는 거지. 도무스 그냥 유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일 그렇지. 유가. 타일 유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 우리 도무스 도어락인가? 그거는 형이 좋다고 또 그랬잖아. 그렇지요. 뭐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이제 도무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것만 쓰세요. 예. 좋은 것만 쓰자는 네.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줄눈이야. 우리 줄눈편 영상 엄청 좀 많이 보셨잖아. 거의 10만 정도 보셨나? 그럴 거야 아마. 줄눈 관련 영상이. 근데 이제 백시멘트나 이제 아니면 컬러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줄눈을 넣지. 근데 이제 그 줄눈을 일반 줄눈을 넣지 말라는 얘기야. 일반 줄눈을 넣으면 무조건 후회를 해. 탄성 줄눈을 넣어야 되는 거지. 일단 시멘트에다가 폴리머 성분이 섞인 게 있어.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적어. 물을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수가 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탄성 줄눈을 무조건 써야 되고, 거기에 보면은 그냥 줄눈제라고 써져 있으면은 그게 탄성 줄눈이 아니에요. 탄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탄성 줄눈을 하고 그 다음에 긁어낸 다음에 뭐 넣는다고 했지? 케라폭시나 폴리우레아. 나는 케라폭시 말고 폴리우레아를 먼저 추천을 드렸지. 근데 다 케라폭시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케라폭시가 이제 파괴 강도나 이런 거는 좋아. 근데 이제 오히려 파괴 강도가 좋다 보니까 사실 단점이 조금 있어. 그래서 나는 케라폭시보다 폴리우레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요즘에 또 발전해가지고 폴리우레아 말고 요런 게 나왔더라고. 폴리아스파라틱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폴리우레아 대신에 괜찮은 게 좀 있다는 얘기지. 새로운 게 또 나왔구나. 그래서 폴리우레아의 좀 발전형이라고 보면 되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서 일단은 박탈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박탈이 안 일어나는 제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다. 그럼 저거 써야겠네요? 나중에 이거는 소개를 해줄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내가 한번 시범 케이스로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근데 형, 그 최근에 우리 그 줄눈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공자 진짜 잘하시는 분 직접 수소문해서 찾으셔가지고 케라폭시를 결국 하셨더라고. 되게 이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 하시겠다. 아니, 잘하는 시공자를 찾으셔가지고 시공하면은 좋을 수 있지.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제품 나왔는데 그거 그냥 쓱 이렇게 근데 밟으면 일반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케라폭시, 폴리우레아, 뭐 이제 저 폴리모시기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 그런 제품들 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야.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것에 대한 미세한 차이를 얘기할 때 이제 약간 이런 거지. 95점이냐, 96점이냐, 97점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95점 다 넘어가면은 괜찮지. 어차피 다 같은 정규 10등 아니다. 그렇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천장을 이제 석고나 아니면 이제 뭐 꽁으로 이제 짜는 경우가 있어. 보통 SMC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지 계열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 형식로 하면은 일단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이 흡수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목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목공? 나무로 나무나 한다고? 아니면 석고, 일반 석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 일단은 방수 석고로 일단 작업을 최소한은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방수 합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뼈대를 잡아주는 거는 방부목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보통 이제 38mm 방부목이 있어. 그걸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잡고선 가야지 이제 안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게 뭐 10년, 20년 됐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형, 근데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방부목을 써서 기둥을 그치. 천장에 잡고? 이제 어. 뼈대를 잡아주는 거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수합판이나 아니면 방수석고로 이제 마감에 따라서 그거를 잡아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방수된 거를 써라. 그렇지. 제일 좋은 건 사실 서스로 하는 게 좋은데, 서스로 하면은 서스가 뭐야? 스테인레스. 아. 스테인레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스테인레스로 하기에는 부담이 또 크거든. 왜냐하면은 점검구도 이제 스테인레스로 하면 스테인레스 점검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욕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가장 가성비 그렇지. 그래서 가성비 좋은 게 그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소재나 자재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인테리어 견적 낼 때도 그걸로 꼭 했을 때 비용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경우 뭐 슈퍼 화인이라는 제품이 있어. 되게 오돌토돌한 거거든. 오돌토돌한 재질로 욕실 천장을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욕실 천장은 여튼간에 습기가 있잖아. 그래서 사이 공간이 생기면은 거기는 습도가 더 모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울퉁불퉁한 제품으로 하면 안 되고 좀 표면이 매끄러운 걸로 하는 게 좋다. 오케이. 형,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저번에 말한 조정 욕조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무스 타일 유가. 그렇지. 배수구에 미관상 예뻐 보이려고 타일 붙이지 마셔라. 그러면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줄눈을 하지 마셔라. 꼭 탄성 줄눈을 하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슈퍼 하이 하지 말고, 틱이 가성비 제일 좋은 천장인데 그게 좀 디자인 미적으로 안 좋으시면 방수합판이나 방수 처리된 걸로 인테리어를 하셔라. 그렇지. 안 좋은 욕실 인테리어는 너무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많지만,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요 정도일 것 같아. 아,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있어? 엄청 많지. 형, 그럼 다음에는 그 탑3 말고 탑 30으로 한 편 더 찍자. 오늘도 형 그럼 좋은 정보 고마워. 그래. 땡큐. 여러분 다시 영상 열심히 올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